안녕하세요, 김현우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경기입니다. 경기가 2대2로 비기면서 꽤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느끼실 텐데요. 저 또한 이 경기가 꽤 아쉽다고 느껴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낀 부분은 수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외에 우리나라가 공격 패턴을 전개하는 과정이라든지 빌드업하는 장면에서는 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해서 짚어볼 부분은 금요일 경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코스타리카 진영을 공략했는지와 우리가 왜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아쉬웠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항상 경기를 준비할 때 4-1-3이나 4-3-3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위치를 잡았을 때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뭐였냐면, 후방에서 두 센터백이 좌우로 넓게 벌려주거나 상황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우영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두 센터백 사이로 들어가면서 대형을 넓게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황인범이 내려와 3선에서 좌우로 볼을 뿌려준다든지 앞쪽에 있는 2선에서 세밀하게 볼을 공급해주거나 정우영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전진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이전에는 정우영이 3선에서 볼을 공급해주면서도 황인범도 전진한 상황에서 포지셔닝을 잡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손흥민, 권창훈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고 손흥민이 미드필더로서 밑으로 내려올 때 생기는 공간을 김진수가 오버래핑해서 황희찬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김진수가 안쪽으로 언더래핑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황희찬이 좌측면에서 넓게 위치했을 때는 1대1 상황에서 개인 기량으로 밀고 들어온다든지,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손흥민에게 주고 다시 본인이 들어가는 움직임 등 동료를 활용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활용하는 플레이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김진수가 넓게 위치했을 때는 황희찬, 손흥민, 권창훈으로 2선이 구성되기도 하면서 2선에서 다양한 조합들이 형성되고 측면에서 안쪽으로 주고 준 선수는 다시 바깥쪽으로 돌아서 들어오는 패턴으로 상대 진영에서 다양하게 공략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전반전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우리가 지나치게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고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볼 전개 자체를 되게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반대로 크게 오픈해주기도 하고 좁은 간격에서 간결한 터치와 움직임 속에 페널티 박스 안까지는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았지만, 측면으로 열어주면서 상대 공간을 더 넓게 나오도록 유도해서 득점할 수 있는 위치까지 나온다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더 득점하기 좋은 상황들이 전반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번엔 이야기를 우측면으로 들어가면, 우측면은 윤종규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같이 위치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권창훈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선 지역에 폭넓게 움직이는 활동량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측면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패턴 플레이에서도 결국 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위치할 때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하는 움직임이나 본인이 2선에 위치할 때 주고 어떤 공간이 발생되는지를 파악해서 바로 들어갈 줄 아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 장면을 보면 나와서 볼을 받아주는 상황에서 주고 다음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 밀집된 진영에서 공간을 짧은 순간에 찾고 들어가는데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벤투에게 꽤 중용받는 선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플레이를 자주 가져갔을 때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이점은, 앞서 말했지만 2선에 나왔던 손흥민, 권창훈은 지속적으로 선수와 선수끼리의 간격이 멀어지면 미드필더로서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서로의 위치를 스위칭하는 장면들이 이전부터 많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황인범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앞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눌러주게 되면 상대 선수는 자기 앞에 있는 선수에게 무의식적으로 한두 발자국은 끌려 나가기 쉬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장면 사실 이 경기에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프 스페이스 지역을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공격 전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가 이 경기를 통해서 꼭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방 압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평가전이나 예선전 치르면서 거의 4-4-2 혹은 4-1-3-1 수비 형태를 많이 보였죠. 이전에는 사실 제가 대표팀 수비에 관한 부분은 잘 짚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습에 취약했지 상대 패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역습뿐만 아니라 역습 상황의 연장선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수비 방식에도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4-2로 상대가 후방 빌드업 상황을 할 때 진영을 유지하는데 4-4-2라는 포메이션만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전방 압박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메이션은 아닙니다. 물론 4-4-2 포메이션을 플랫형으로만 두었을 때 이야기고,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활용하거나 우리 팀 압박의 초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전술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압박은 4-4-2 형태로 위치하는데, 코스타리카는 이번 경기에서 미드필더가 센터백 라인으로 도와주러 자주 내려가거나 딱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위치하면서 4-3-3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4-4-2로 위치하게 되었을 때 두 센터백과 상황에 따라 키퍼까지 압박하려고 종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론트 라인과 뒤에 있는 라인은 간격은 사실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코스타리카 경우 앞서 말한 대로 4-3-3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항상 가운데 선수가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가운데 위치하는 선수가 만약 측면으로 빠져서 볼을 받아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황희찬이 올라가서 커버하는 상황들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측면에서 김진수 선수가 올라가게 되겠지라고 보이지만, 풀백이 올라갈 때 보이는 거리도 넓어질 뿐더러 만약 거리가 넓어져서 애매하게 압박 위치를 나왔다가 공간이 열리게 되면 지속적으로 후방 숫자 싸움에서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이 상황을 보고 과거 맨시티와 레스터시티가 커뮤니티 실리 경기에서 레스터시티가 보였던 4-2-3-1 수비 형태가 떠올랐는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압박하고자 한다면 황의조와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투톱으로 위치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은 센터백을 압박할 때 다른 한 명은 미드필더를 압박하면서 한 측면에서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황희찬과 권창훈은 3선 라인에서 한두 발자국 앞에 위치했기 때문에 라인을 당겨서 위치해야 할 때도 반대쪽에서 상대가 전환되기 기다렸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오히려 측면 상황들이 더 위험한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김진수와 윤종규가 높은 곳까지 전진했다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공백을 센터백과 정우영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커지는 부분들과 상황에서 선택한 판단들의 아쉬움으로 실점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앞선에서의 수비 포지셔닝 미스부터 시작해 약간 U자에 가까웠던 3선 라인의 문제점을 봐야 했고, 벤투 감독은 여러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수비 상황에서 포지셔닝 미스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